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좋은 일자리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고용행정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의 10%나 못 미치는 43%에 그쳤습니다. 또한 취업자 10명 중 6명은 근속연수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고분산섬 주민들이 옥도면 사무소의 경암동 신축 이전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군산시가 면사무소를 섬 지역과 먼 시청 부근으로 공청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유지로 면사무소 부지 확보가 쉽고 시청과 수협이 가까워 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열린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톡톡 튀는 창업 아이템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모두 73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예선을 통과한 18개 팀이 멘토링을 거쳐 창업 아이템으로 성공 가능성을 놓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버섯을 활용한 대체육을 만드는 천년 식향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좋은정치시민넷이 고용행정통계를 기반으로 익산의 고용보험 가입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43.5%에 그쳤고 취업자 10명 중 6명은 근속연수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올 3반기 취업자는 14만 6,500명. 반면 이중 43.5%인 63,668명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됐습니다. 전국 평균인 53.3%보다 낮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단순 노무직과 임시직 등이 더욱 많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낮은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일자리나 나름대로 짧은 기간에 계약하는 일자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 수준이나 질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고 근로조건도 열악해 이직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시민 1인당 총 생산액은 2,912만 5천 원으로 비슷한 인구 규모인 군산과 비교해 500만 원이 적습니다. 때문에 익산의 고용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근속 연수가 3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근속 연수 1년 미만도 34.2%에 달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연령대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익산 고용보험 가입자 6만 3천여 명 가운데 만 40세에서 60세 이상은 4만 3,757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24.6%, 15,668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20대는 13.3%, 8,485명에 불과했습니다. 좋은정치 시민넷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익산시가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 일자리 창출하든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이 안정화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올바르다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익산.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인구 유출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전북인 궐기대회가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와 도의회, 전국 호남향후회 총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북도민과 출향민 등 5,000명 가까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세계 잼버리 파행 이후 뚜렷한 이유 없이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에 전북 희생양 만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내년 SOC 사업 예산 가운데 유일하게 새만금 SOC 예산만 삭감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에 따르면 내년 공항건설 사업 10개 가운데 새만금 공항만 89% 삭감됐고 41건의 철도건설은 새만금항 인입철도만 전액 삭감됐습니다. 또 건설사업 20건 가운데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예산만 72%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전 기재부 심의에서 문제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만큼 새만금 예산 복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간접자본 예산의 원상복구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상정을 위한 전체 회의에서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기재부가 예산 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국회를 찾아 새만금 SOC 예산 증액을 건의했습니다. 강 시장은 7일 서삼석 예결위원장 등의 국가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또 신항만 등 공사 현장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기간 연장과 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도내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도내 자영업자 현황 및 대출 리스크 점검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1,18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30만 원이 줄었습니다. 한편 연간 평균 소득은 수입 금액에서 임대료와 공급요금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한 값을 낸 후 전체 신고 사업장 수로 나눈 겁니다. 군산시가 오래된 옥도면 사무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암동 인근으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수협이 가깝고 시유지의 일부 섬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인근의 섬 주민들은 공청회도 없이 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여 년이 된 옥도면 사무소. 고군산 섬 지역의 민원을 맡고 있지만 여객터미널이 있다는 이유로 내항에 지어졌습니다. 군산시는 건물이 오래되고 내항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부지는 경암동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인근의 시유지. 시청이나 수역과 가깝고 시유지를 활용하자는 방침 때문에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경암동 이전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의 옥도면 사무소를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청사신축위원회가 부지를 선정하면 행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고군산 연결도로 인근의 섬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은 듣지 않은 채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경암동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혀 주민들 의견 수렴 없이 탁상 굽는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자문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전문가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주민들의 공청회든 공청회가 아니면 주민투표라도 해가지고 고군산 연결도로가 생긴 이후 관광객이 늘고 면사무소의 기능이 복지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 짓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행정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가 전혀 갖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게 옥도면 행정 복지 타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나 복지를 봤을 때는 꼭 고군산 쪽으로 관광객 많은 데로 오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군산시는 공청회를 열면 분쟁이 커져 결국 부지 선정이 어렵게 된다며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옥도면 사무소 신축 사업. 주민 의견은 외면한 채 추진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이 양성됐지만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8년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센터 구축을 통한 일자리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3년 동안 10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마친 이들 가운데 재직자 과정을 제외한 취업자와 전문가 과정 교육생의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수산물 종합센터 온누리 상품권 환급 금액이 2달 만에 11억 원을 넘겼습니다.
수산물 종합센터는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억 6천만 원을 환급해주고 32억 원의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환급 행사는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 영수증을 지참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2만 원을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익산 농촌협약 사업이 내년부터 낭산면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촌협약 세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 등을 마친 낭산과 망성, 여산면 일대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1단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이들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활거점 센터가 만들어지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이후에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한편 농촌협약 사업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거점 조성,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농촌공간 정비 등으로 나뉘어 6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익산 웅포와 군산 비흥도 일대에 야간 경관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색다른 야간 문화체험 공간을 도내 곳곳에 구축하기 위해 연말까지 야간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내년 정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현재 윤곽을 드러낸 사업을 보면 익산 웅포 곰개나루에 레이저 게이트를 설치하고 영상 미디어 아트를 접목합니다. 또 군산 비흥 마파지길에는 야간 경관 조명을 확충하고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빛의 정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진행했던 공개 수업이 내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공개 수업 의무화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공개 수업이 의무화되면 학부모의 수업 개입 등으로 교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빈대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대응 TF 운영회의를 열고 TF 구성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7일 회의를 열고 빈대 방제 추진 현황과 방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군보건소에 빈대 상담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또 빈대 합동대응 TF 구성과 소관부서별 시설 방제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익산에서 처음으로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는데요.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멘토링과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원광대 숭산기념관에 진열된 청년 창업 아이템, 마블링이 들어간 대체육, 홀로그램 플랫폼 등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7일 익산에서 제1회 청년 창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시와 원광대,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 벤처기업협회 등의 주관으로 청년 창업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참여자들은 18세에서 39세 이하 예비 창업가나 창업 3년 이내 창업가들입니다. 서류평가에 지원한 팀은 모두 73개 팀, 이 중 서류평가를 통과한 18개 팀은 일주일간 멘토링도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어떤 부분이 더 어필이 돼야 이 사업이 또 성장성이 어떻게 더 커지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심사위원들은 사업화 전략, 경쟁력, 실현 및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했습니다. 대상에는 천년식향, 창업 인재상에는 꿀밤, 특별상에는 디어그린, 정황컴퍼니 등 모두 10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제품들은 보통 이제 99%가 간고기 형태인데 저희는 이제 썰어 먹는 고기 형태처럼 이제 한우 마블링도 있고 이런 스테이크형 고기를 대체육을 만들었습니다. 네. 경진대회에 참가한 창업가들은 이번 대회가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창업자들이 많다는 것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 이제 분야가 다 다른 아이템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또한 저희 이제 아이템에 이제 좀 접목을 시키거나 협업을 하거나.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청년 창업 경진대회.
앞으로도 시의 청년 창업 문화 확산 지원 사업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익산시 신중년 취업박람회를 통해 6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익산시 신중년 일자리 센터에 따르면 취업박람회를 통해 6명이 취업을 확정했고 30여 명은 1차 합격해 최종 면접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일에 열린 신중년 취업박람회에는 만 40대 이상부터 64세 이하까지 70여 명의 구직자가 찾아와 기업체와 현장 면접 등을 가졌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백서 제작을 위한 수의계약 과정에 허위 증명서가 제출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수진도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주의 한 업체가 잼버리 유치백서를 제작한 사실이 없는데도 한 도청 사무관이 퇴직 전 허위 증명서를 인정해 계약을 따낼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지난달 말 문서 오류를 발견해 잼버리 조직위에 알렸고 지난 2일 조직위가 계약 해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좋아한다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소방관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전북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지인 B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꽃 등을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하고 전북 소방본부도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익산 모현동의 한 가전제품 창고에서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고현교회 앞 일대가 연기로 가득 뒤덮였고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교통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80여 평 규모의 창고 안에 있던 가전제품에서 불이 나면서 인근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와 캠핑카까지 불이 번졌지만 다행히 창고 주변에 있던 원룸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순창구는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행복수당을 11월부터 7세에서 17세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구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세에서 6세 아이에게만 주던 아동행복수당 지급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2세에서 17세 아동 2,598명 가운데 65%인 1,700여 명이 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부안에 구축될 예정인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의 기본 설계를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기지는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 운송하는 플랜트입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첫 수전해 수소 생산기지이자 상업용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수소 생산기지는 내년에 건설이 시작돼 2025년 5월부터 생산될 예정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연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전주시 덕진구 인우동의 한 식당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이불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연인 B씨와 싸우다 화가 나 쓰레기에 불을 질렀고 이후 이불에 불이 옮겨 붙자 직접 불을 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지난달 도내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평균 기온은 14.8도로 평년보다 0.7도가량 높았습니다. 강수량은 15.1mm로 평년 59.2mm에 비해 크게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높았고 저기압이 발달하지 않아 강수량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산시가 소상공인과 서수면에 상수도 요금의 100%를 감면합니다. 시는 이들에게 이달 한 달 동안 상수도 요금 7억 5천여만 원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액은 소상공인 6억 원과 서수면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한 달간 일반용과 선박용 등 수용가의 30%, 공업용 수용가의 10%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했습니다.
군산 금강호 관광지에 캠핑장이 들어섭니다. 7일 시에 따르면 금강호 관광지에 조성 예정이었던 국민여가 캠핑장이 이달 착공해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캠핑장은 7,381제곱미터 부지에 24억여 원을 들여 주차장과 샤워실, 관리사무소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민선 8기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할 시민 배심원단이 구성됐습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전화 면접 등을 거쳐 무작위로 선발된 만 18세 이상 35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시민 배심원단 회의에서 나온 공약 조정안을 시정에 반영하고 연말까지 익산시 누리집의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한편 민선 8기 공약 사업은 92개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우선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7일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등 평소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60세대에 맛있는 집반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맛있는 집반찬 지원 사업은 매년 4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온일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수능과 취업 준비 중인 고3 학생 24명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 중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 취업 준비 고3 학생 24명에게 합격을 기원하며 엿과 영양제 등 선물 꾸러미 24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